자, 그러면 아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보자니까.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요. 뭐 건물도 있다 치자니까. 건물도.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네 땅, 네 건물 이용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자, 이런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물건은 뭐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요. 귀찮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니 지역권이니 전세권은 등기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자, 이 갑과 을은 무슨 계약을 맺어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잖아. 왜? 물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물건이지. 이거 아니잖아.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만 맺으면 을은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요.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 땅 등기부상에 물론 표제부가 있고, 자, 이 갑구의 소유권이 누구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땅 팔아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이제 2번 뭐라고 팔았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이제 소유권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그 을구도 없죠?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병은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내 땅 비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지 뭐예요? 채권자니까, 물권자가 아니니까 땅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되겠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얘는 얘한테 돈 주고 이 땅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소유권자 비워달라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새로운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을 못하는 거야. 내가 네 전 소유권자한테 내가 땅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돈 주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주장을 못해요. 그럼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얘한테 가서 따져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 뭐 하면 돼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돼요. 그럼 병이란 사람은 갑한테 땅 살 때 내가 뭐예요? 네가 닥쳐올 손해배상까지 내가 돈을 다 물어주겠다라고 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까? 그런 문제 생기겠죠? 그럼 이 사람은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니까 그래서 법에서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이 살지 모르니까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부상에다가 계약을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얘한테는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계약을 맺은 사람 이외에 제3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는 게 제3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라 얘기한다고? 제3자예요. 계약 맺지 않는 3자니까. 그죠? 그런 3자한테 내 권리를 뭐예요? 주장한다는 게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자, 무슨 등기를? 임차권 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속기간 한 20년 해도 되고. 그러면 자,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안고 산다 그런 거 이거. 임차권을 안고 사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란 사람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한테 자,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죠? 너무 말이 기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대항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취득하려고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걸 이해하자는 게 그걸.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풀어보면 자기 권리를 뭐 하는 거라고? 제3자한테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주장할 거 없지. 당연히 주장이 되는 거지.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을 안 맺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등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떨 것이냐 이게 건물은.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자기 권리를 제3자한테 계약 맺지 않은 제3자에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하냐? 건물은 법에서 만들었어요. 법에서 만들었다니. 법에서 80년도에 어떤 인간이 뭐예요? 어떤 인간이 총각과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참 이게 역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가 있었어요. 옛날 이 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시가 아니라 옛날 이 시가 그 어디에 이 한양에 뭐예요? 한양에 도읍지를 옮기니까 우리가 이 청계천이라고 하는 게 참 이 대한민국은 뭐예요? 이게 지금 태백산맥이 있죠? 이 동쪽에서 어디로? 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래서 여기 남한강, 북한강 있어갖고 여기 양수리 있어갖고 한강으로 물이 가잖아요. 지금 항상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거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새 낮은 흐르죠. 근데 청계천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이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안 가봤는데 안 가봐도 돼. 안 가봤어. 가볼 생각도 하지 말어. 하여튼 그 시험 끝나고 학교 가면 가봐. 거기 항상 서쪽에서 어디로 흘러 이거. 청계천은 동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라고 칼로 정권 잡았는데 물이 어디로 흐르니까 반대로 흐르니까 저기 하죠.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못 덮었어. 이게 왜냐면 이런 토목공사 하려면 백성들을 뭐 저기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못 하고 있다가 뭐예요? 박씨가 뭐예요? 박씨께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칼이에요, 이제 총이에요. 총으로 정권 잡다 보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청계천에 그 복개공사에서 이거 청계천 도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덮은 거예요. 왜? 또 후배 누가 총으로 자기 죽일까봐 덮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이 씨가 있죠? 이걸 깬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권 잡으려고 깬 거라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서 깨서 잡았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거 진짜 말이 많았어. 이거 왜 이거 깨느냐? 이게 그거 뭐 많으냐? 말이 많았어. 왜냐면 그 서울시에 있는 도시공학과 교수들은 뭐라고 반대를 했냐면, 이 청계천 다리 밑에 복개공사 밑에 여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들은 다 여기 모여 산다. 이걸 접어버리면 서울시가 쥐바다가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이걸 깨냐? 말도 말았어요. 그래갖고 뭐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유럽 동화에 나오는 뭐예요? 피리 부른 사나이를 불러오자. 그런 피리 부른 사나이가 피리 불면 이 쥐들이 뭐예요? 그 사람 따라서 뭐예요? 한강으로 거기서 빠져 죽게 하자면 별얘기가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밤새 맨날 토론하고 하느냐만. 여기 대한민국에 안 살았었어요 그때? 그때 많았어요. 그때 아니 외국 갔다 오셨죠 그때? 하여튼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깨 부셔보니까 건천이었어요. 뭐 지는 무슨 지는 뭐 건천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런 이 중간에 이제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생이 미흡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무슨 법을 만들어야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100년 후에 이 승을 가진 사람이 100년 후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유일한 하나가 뭐라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주택 그냥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오로지 한 개 뭐라면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 이 법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지만 이게 없었다면 만들 수 없겠어요? 말도 안 되지. 자, 국회의원들은 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그런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가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겠어요? 안 해요. 오로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총들이 되고 만들래 죽을래. 그래서 총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갖고 자 주택의 인도입니다. 자, 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갖고 주택의 인도입니다. 주택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서, 그죠? 이사 가서 나중에 또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 주택의 인도, 이사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집에 가면 나중에 그 수강 노트 같은 거 보면 거기다 이제 가로 열고 이사 가서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하니까 모르니까 집에 가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플러스 자 어디 가야 돼 이제? 동사무소 가야지. 동사무소 왜 가? 그래요. 그 주민등록 신고하러 그 전입신고가 이게 주민등록 신고예요. 어떤 분 주신하니까 술의 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러게 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를 맞추면 그 일정한 요건을 맞추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이제?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대항력이. 상가는 뭐 해야 돼요? 건물에 뭐예요? 건물인도죠? 건물인도 하고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죠? 사업자 등록. 자 그러면 자 즉시 만들어져요? 그 다음날 만들어져요? 그 다음날 만들어요. 그 다음날. 이게 바로 뭐라고? 대항력이에요. 그럼 땅은 아까 대항력이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대항력은? 뭘 해야지 만들어져요? 그래요. 땅은 등기해야 돼요. 건물은 등기한다고 법에 만들어졌다고. 법에서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일정한 요건. 그죠? 원래는 뭐예요? 법원에서 해야 돼요. 근데 법원에서 위탁받아 갖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하는 거니까 원래는 법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들어왔죠? 뭐예요?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다는 말을 들어봤죠? 아, 들어봤잖아요, 그거. 그 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대학력은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여기만 하면 대학력 받아. 그 전이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건 틀리는 거예요. 전이신고는 뭐 하는 거예요? 주민도 신고하는 게 이게 전이신고. 여기 이것만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학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력. 근데 왜 확정일자를 왜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 이거는 최우선 변제고. 그럼 그 지역마다 얼마가 넘어가는 거. 그 지역마다 그거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그거. 지역마다 그 1억 원, 뭐 8천만 원 그런 거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그 돈을 넘어갔을 때는 뭐예요? 그 저당권 우선해서 받아야 되죠. 그 순위를 받으려면 그 대학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일자 종이에다가 확정일자 그 도장 그 스탬프 도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물건 저당권 등기부의 물건 저당권 받음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법이 어딨냐고 헌법학자들이 막 난리친 거야. 이거 이 법 만들 때 이런 쓸데없는 법이 민법의 체계를 흔드는 법이 어딨냐고 막 그랬는데, 자, 누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이게 총으로. 그래, 이게 총으로. 그래. 이게 난리 났은 거. 이거 무슨 이게 법 체계를 무시하냐. 종이 조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 종이 조각에다 도장 하나 찍어 놓고 물건보다 선순위가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저 후세에 뭐예요? 누구를 평가할 때, 유일하게 평가할 때 하나 딱 평가가 뭐라고? 법 하나 빼놓고 그거 법 없으면 끝내.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인물인데 그 법 하나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언제 만들어졌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80년대. 공인중개사 시험이 언제 치러졌다고? 80년대.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 거예요. 이럴 때. 네? 자, 기억하지 마세요. 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시고. 확정일자는 왜 받는 거라고? 그래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 까먹더라도 대학력이 이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누구한테? 제3자한테. 계약 맺은 사람은 계약 맺었으니까 계약서 있잖아. 당연히 주장하는 거지. 제3자한테 주장하는데 땅은 뭐 때문에? 등기해야지만이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은 뭐예요? 건물, 법에 의해서 주장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 이러려고 학원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배우려고. 얼마나 재밌어 이게. 근데 문제는 그거야. 재밌어 갖고 막 공부하는데 막 파고들어. 그거 끝난 거야. 그러면 5년짜리야 그건. 그 공인중개사 공부는 파고드는 게 아니야. 그냥 얇게 넓게 공부하는 거지. 절대 하나 파고들면 끝나는 거야 그거. 어떤 사람 막 민법이 막 이제 흥미롭다고 막 독일 판례까지. 그거 5년짜리야 그거. 무슨 독일 판례까지. 우리나라 판례도 몰라갖고 맨날 틀리는데 무슨 독일 판례까지. 그럴 거 없어요. 항상 얇게 뭐라고 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이제 물건도 알았고 오늘 뭐에 공부한 것 같아. 뭐에 물건. 다시 해야 되니까 뭐 다음 주에 와서 모르더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1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이 뭐 격주로 오니까 4시간을 꼬박 해야 돼. 4시간 기간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4시간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82페이지에 그 대학력 임차권 환매권은 여러분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환매는 도로 사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거기 등기사항의 권리변동 중요하진 않아요. 자, 뭐 때문에 그걸 읽어보자 그러면 거기 그래서 있죠.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물건 아까 됐죠. 자, 이 민법에 뭐예요? 민법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이런 물건들. 이 소유권 뒤에는 뭘 붙인다? 말을 한다. 이게 보존이란 말. 이렇게 목적이 보존이 와야 돼. 이걸 우리가 등기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이전 등기하고 만약에 을구에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이 최초에 등기할 때 1번 뭐라고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한다고 설정 등기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존, 을구에는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뭐예요? 처분 제한 나오죠? 처분 제한. 처분 제한에 우리가 이제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가압류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압류 아까 압류를 배웠죠? 압류. 압류는 뭔지 아세요? 압류는 뭔지 아까 압류 얘기했죠? 압류는 오로지 등기부상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뭐라고?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 국가기관만 압류해요. 그러면 가압류는 가압류 내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안 갚죠? 그러면 그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서 내 부동산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가압류야. 뭐 들어온다고? 가압류야. 그 여러분 만약에 그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그 학원에 이제 오면 그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은 그 다 이제 추우니까 문 닫고 사니까 뭐예요? 그분이 학원 가는지 몰라. 꽃피는 춘삼을 대봐 이제. 그 애기 엄마 어디 갔지? 학원 갔다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와서 이제 뭐 만날 때마다 와서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막 무슨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뭐 하라고 얘기하면 돼요. 가압류라고 그러면 돼요. 소송하면서 가압류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돈을 안 줘. 근데 이게 등기부상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돈 갚으라고 요구하죠. 돈 갚으라고. 자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죠. 그 요놈이 남한테 집 팔아버리면 이제 얘한테 돈 받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소송하면서 여기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촉탁으로 뭐가 들어가 이거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뭐가 보이면 가압류가 보이면 아하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누군가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얘한테 돈 빌렸는데 얘한테 돈 받으려고 누군가 소송 중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뭐 하는 중이라고 지금? 소송 중이구나. 돈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압류하면 그냥 돈 얘기 나면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돈 얘기 나면 뭐라고?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러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처분. 뭐가 있다고?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처분. 그 돈 얘기 아닌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다 가처분이에요. 돈 얘기 아닌 거.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하고 있죠? 우리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와서 이제 꼬십니다. 야, 니네 집 앞에 오물 처리장이 들었은 데 들어. 오물 처리장. 그러면 오물 처리장이 들었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 나중에 낭패 보지 말고 내가 나한테 일단 5천 싸게 팔라.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또 업자 받아갖고 난 1,000만 원만 넘기고 또 팔 테니까 팔라고 이제 꼬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팔아갖고 뭐 했어 이거 이전 등기했어요. 했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오물 처리장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이 들었었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제 이게 우리가 민법 110조에 이게 사기당한 거야. 사기 쉽게 얘기하면 사기당한 거죠? 그 여러분이 갑이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소송하면서 요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 나 사기당했다. 이 등기 뭐 해달라고 이거.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말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 맺으면 우리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등기는 무효와 아니면 뭐예요? 유효야. 둘 중에 하나야. 무효 아니면 유효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계약을 배우다 보면 계약이 뭐라고 무효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제 이를테면 취소가 있고 취소. 그죠? 그 다음에 해제도 있고 또 해지도 있고 그렇죠. 해지도 있고 그런 거 들으셨어요? 지금 민법 하면서?
들었어요? 지금 해제 아직 안 돼서 해제. 그래 지금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하면서 소용했구나.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게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짜장면 집에 짜장면 시켰죠? 짜장면 시켰는데 그 짜장 배달하는 누가 철가방 아저씨가 이상의 여인을 만나갖고 개 쳐다보니라고 늦게 왔어. 그래갖고 짜장면 면발 두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거 먹을 건가 말 건가 있죠? 그거 고민하게 되죠? 먹는 사람 착한 사람이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과연 취소인지 그게 해제인지 무효는 누구 짜장면이 왔긴 왔잖아 여튼간에. 근데 짜장 시켰는데 짬뽕 왔어. 그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죠? 우리는 아무리 얘기나 쓰지. 안 먹겠다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죠? 그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 지금 가르쳐줘봤자 지금 또 까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현실에서 그런 걸 닥쳤을 때 우리가 용어를 뭐로 쓸까 이제 그런 얘기죠.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 하자냐 사후 하자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민법 시간에 사전에 하자가 있다 사후에 하자 있다? 안 들어봤죠? 그래요. 안 들어봤는데 너무 무리하게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가 뭐 하나 그럴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사기당했죠. 그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소송해서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 시켜달라고. 말소 이행을 해달라고 소송하죠. 소송하면서 요놈이 남한테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다 소송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촉탁으로 여기 뭐가 들어와요? 가처분 들어와요. 그러면 자 돈 문제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거 다툼 문제잖아. 이거 계약상의 문제가 생긴 거. 그러니까 돈 문제로 돈을 빌려줬는데 다툼이 생기면 안 갚아서 다툼이 생기면 그건 뭐예요? 가압류. 그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냥 가처분해요. 그럼 두 개 다 외워야 돼?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딱 봐서 다툼이 생겼는데 뭐예요? 돈 빌려준 게 아니야. 그건 다 뭐 하는 거 이거? 그래야 가처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기 능력은 머리가 딸려 죽겠는데 왜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뇌가 있잖아요. 이 뇌 반은 뭐예요? 집안 걱정이야. 또 반은 애 새끼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뇌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요것뿐이 없어. 지금 왜? 김장도 해야 되잖아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 지금 뭐 김장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김장해놨더니 소금이 잘못돼갖고 뭐 김치가 물러 터져갖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뭐예요? 그 공부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 지금 머릿속이.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또 부모님이 아파봐 또 더 줄어 이거. 그냥 집에 학원은 나와서 멍하니 앉아있어. 머리는 뭐 있어? 이따 가봐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외울 거 없다니까. 반만 외우자니까. 반만. 가압류 가처분을 다 외울 거 없어요. 뭐만 외우면 되니까. 가압류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돈 얘기 나면 뭐라고? 그냥 가압류예요. 가압류. 돈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돈 안 돈. 돈 아닌 건 다 가처분해. 이해됐죠? 그래요. 이해돼.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나중에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다시 또 가압류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돈 갖고 다툼 생기면 다 뭐라고? 그래요. 가압류가 온다 생각하시면 돼. 가압류는 내가 등기소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요. 법원에서 촉탁 등기. 이해하셨죠? 그래요. 간단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처분 제한 등기 있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인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넘기세요. 이제 필요 없고. 자, 필요 없고 이제 거기 그 요건 나오죠? 요건이 그거예요 이게 지금. 유효 요건이란 말은 뭐냐면 등기가 뭐라고 무효냐, 유효냐 네, 그런 요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이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 자, 아까 그런 얘기했죠? 자, 뭐가 됐더라도 문서가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 의미를 이해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파는 사람의 의무자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실체법이란 말하고 절차법이란 말이 있는데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은 이해가 되죠. 절차. 등기하는 절차를 뭐예요? 절차를 정해놓는 법이에요. 그게 등기법이에요.
그 실체법은 뭐예요? 실체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이렇게 그 실체라고 이게 몸체자예요. 실체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계약관계를 맺는 민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 186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법 공부를 하는 법은 뭐예요? 법을 공부한다는 건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제가 만들어진 말이에요. 법에 써놓은 거라 그랬어요. 법에 써놨다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아는 단어라고 하는 부동산은 알아. 확실히 알죠? 법률 행위 몰라. 물권 변동도 물권이 뭐예요? 물권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변동은 뭐예요? 특실 변동이에요. 등기해야 돼요. 아까 이 등기부상에 등기 목적을 써야 돼요. 뭐라고?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뭐예요? 가바구라고 뭐 했어요?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뭐라고 팔겠니? 의사 표시하죠? 청약해요. 얘는 얘한테 뭐 하겠다고 팔겠다. 승낙해서 계약을 맺죠?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어봤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건 네가 갖고 있는 뭐예요?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 하려면 소유권이 넘기려면 특실 변경 얘는 취득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소실하는 거고 이렇게 물건을 변동하려면 꼭 등기소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 꼭 하라고 이렇게 법이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 안 넘어가 이거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조문 하나로 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를 배워요. 100만 원 주고 그것도 그 일본어 독일어 번역해 가면서 이거를 3개월 동안 배워. 3개월 동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10분도 안 배워. 난 대단해. 그러니까 난 여러분 되게 대단하게 봐. 그냥 그 민법을 이거 하나 갖고 3교시 배워갖고 대학원에서 3교시 배운 민법 전공하는 애들이 3교시 배운다니까. 번역해 가면서 독일어 뭐 일본어 다 번역하면서. 이게 해석하는 이게 법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 다 해석하는 거 이거 해석하는 거. 더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더 어렵지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효력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등기부는 뭐예요? 맨 처음에는 유일하게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변동하려고 등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뭐예요? 댐을 만들 때 댐을 만드는 이유는 맨 처음에 뭐라고?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렇잖아요. 처음 목적이 뭐예요? 물 난리 나니까 수량을 조절하죠.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효력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갑자기 그게 뭐예요? 댐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을 오게 돼. 모른다고 관광 오는 거야. 관광 오고. 그러니까 물권 변동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등기부 만들어 놓고 보니까 1순위, 2순위 뭐라고 순위 물권 변동 효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순위가 확정되고. 그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걸 등기해 놓으니까 뭐가 생기고 이거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생기고 그게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효력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 넘겨 보시면 거기 효력 안 나왔나요? 그 다음 장에 있어요? 효력이란 말 있어요? 그거 있죠? 그래요. 그게 그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효력이라는 거 보게 되면 거기 그 4번에 뭐가 무슨 효력도 있어요. 대항력 효력 생기죠? 그게 효력이라는 게 등기 효력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하셨죠? 그래요. 등기부 만들으니까 그런 효력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민법은 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하느냐? 이게 민법을 실체법 해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체법은 국민한테 의무하고 권리를 주는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아, 너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예요? 물권, 네가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소유권을 자 변동하고 싶은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득실 변경이니까 이 얘는 취득하는 거고 얘는 실이 뭐예요?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남한테 주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돈 받고 팔잖아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동하려면 뭐예요?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줘야 되니까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팔고 싶으면 너는 뭐 해줘라는 얘기니까 너는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럼 의무가 생기는 건 뭐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법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게 민법 법에 의해서 186조에 의해서. 그럼 갑이라고 을이라고 하는 국민, 대한민국 국민아, 네가 그냥 무인돼서 살면 상관없는데 너가 굳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너 뭐예요? 이 물건이라는 소유권을 뭐 하고 싶다면 집을 취득하고 싶다면 물건 변동하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취득한다. 그래서 뭐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권리를 줘준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이런 지문이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이제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담보 가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실체법이라는 단어에는 뭐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물건은 아니지만 실체법은 뭐예요? 국민한테 뭘 주는 거니까? 권리 주는 거니까 이 담보 가등기권자는 돈을 안 갚으면 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단어가 이 의미예요 지금. 응? 이해하셨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법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대학에서 이게 길이 있는데 그 큰 한 1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느타나무가. 사람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인문학 하는 철학과 교수들은 자르자, 없애자, 불편하다니까 법대 교수들이 반대. 왜 자르는데? 무슨 근거로 자르는데?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법을 공부한 사람끼리 부부야. 부부싸움 하면 금방 끝나겠어요? 한 3일은 갈 것 같아. 그 일반적인 사람들 싸우게 되면 남자는 뭐라고? 가정의 편을 위해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이거에도 하는데 근거예요, 근거. 그게 복잡. 그래서 그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돈이 없어 갖고 그 과외를 하면서 사법고시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노량진 가서 수학 정석을 옛날에 한 6개월 정도 듣고 그다음에 애 과외를 했어요. 왜냐면 이 법을 공부한 친구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수학도 굉장히 논리성이 있으니까 그 과외를 해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좀 장사가 되니까 아예 그냥 수학 강사로 자리 잡더라고요. 자리 잡.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지? 근거가 뭐야? 그게 바로 니갈마인데. 그런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갑이란 사람을 우리가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을이란 사람이 등기 권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법에서 실제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고 이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인감인명을 뭐 해줘야 돼요? 인감인명을 제출해야 돼요. 왜?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집을 얘한테 팔 의사가 있는지는 불러다가 물어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인감인명을 띄우면 그 신청서에다가 파는 사람 의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인감인명을 붙이게 되면 인감도장하고 요 인감인명하고 도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진정 을한테 갑이 파는구나 의사를 알겠죠? 근데 그 인감인명은 그래서 몇 개월짜리를 3개월짜리 내라고 그 법에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전 등기하러 갈 때 야, 의무자야, 인감인명 3개월짜리 안 띄우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인감인명 3개월짜리 띄운 게 맞지. 그러니까 갑이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인감인명을 펴보니까 인감도장 찍혀있고 중간에 보니까 날짜가 몇 개월짜리야? 이게 8개월짜리야. 그러니까 이 을이 펄쩍 뛰면서 빨리 가서 다시 띄워라고 그러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가 주머니에 갑자기 이제 화이트가 있으니까 화이트를 지웠어. 몇 개월짜리 만드는 거야 지금? 3개월짜리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위조지. 그러니까 이게 위조야. 근데 이 등기관이 그걸 간과했어. 간과.
뭐야 놓치고 못 봤다는 얘기예요. 못 보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1번 뭐라고? 소유권 못 얻는 게 뭐예요? 갑. 잊었는 게 을이죠? 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등기는 됐어. 근데 이게 뭐가 위조된 거예요 지금? 인감이 위조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계약 실체적인 그 계약 관계가 있었다, 실체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을 위반한 거하고 뭘 위반한 거하고 법을 위반한 거하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계약을 맺은 거하고 어디를 위로 둘 것인가 하는 게. 그 법을 위반했다 해서 무조건 뭐라고 이걸 말소시키고. 3번 2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뭐라고 다시 4번 또 이전 등기 누구한테 와야 돼? 또 우리한테 와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이 등기할 때 세금을 냈어. 여러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할 때 세금을 무슨 세금 내요? 취득세 내잖아. 그죠? 근데 이거 말소당했어. 또 이전 등기 또 하러 가야 돼. 다시. 그러면 또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등기관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왜 영수증이 없어요 물어보죠. 그럼 이제 을이 뭐라 했냐면 저번에 냈는데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뭐를 무시했지만 법을 좀 위반했지만 무슨 관계가 있으면 실체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이 등기를 뭐로 하겠다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 감 몰래 김사기가 등기했어. 김사기가 등기했다. 김사기가 공문서를 유지했어. 그죠? 이건 절대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 무효가 원칙이에요. 왜? 그러니까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가 없었다는 게니까 실체 계약 관계가 없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걸 이제 이해가 됐죠? 이제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 외우는 거예요. 위조하면 뭐라고 맨 끝에 뭐를 꺼내야 된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흥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뭐라고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그럼 뭐예요? 유효야. 그 시험 문제 그러면 시험 문제 그 무효가 되는 걸 시험 문제 내겠어요? 항상 뭐라고 유효가 되는 걸 내겠지 시험 문제. 이제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이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은 재미있어 뭐 할 것 같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뭐예요? 한 5월달 돼서 이제 점수 안 나오면 뭐 쟤를 그려놓습니다. 저를 연습장에다 제 얼굴을 막 그려놓고 아니면 학원에 제 사진들 한 거 그려놓고 막 밤새도록 이거 점사한다고 막 찍어갖고 제가 7월달만 되면 얼굴이 가려워서 밤에 잠이 안 와. 얼마나 찍어대는지 이제. 왜냐면 1차 과목 하려고 시간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하니까 맨날 이제 점수 안 나온다고. 하여튼 제발 그러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조금씩 뭐예요? 외우라는 것만 꼭 외워두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이제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이게 유효 요건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유효 요건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자 비록 뭐예요? 법을 뭐 했지만 위반했지만 무슨 관계가 있었다면 실체 관계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위조하면 유효, 무권 대리인 유효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 유효. 무권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등기했지만 본인 자체가 뭐라고 나 유효한 걸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유효하다 그런 개념이죠. 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중간생활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285페이지 뭐예요? 1번 중간생활 등기란 말이 있죠? 그 중간생활 등기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등기법이 아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 줄여서 뭐라고? 부특법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무슨 법이라고? 부특법. 부특법이에요. 부특법이에요. 그러면 이 부특법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갑하고 을하고 너네 둘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왜냐면 이 법을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조세 포탈 있죠? 부동산 투기하고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네가 하고 싶을 때 등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등기 안 하고 조세를 포탈하고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너 계약을 맺으면 이게 쌍무 계약이라면 매매라면 뭐예요? 그 반대급부 잔금 지급부터 몇 시까지 60일까지 등기하라 이렇게 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다. 야 조용하라. 중요한 거 한다. 자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그 원래 이 법에 의하면 갑 2번 이전 등기. 이거 어린이집 있죠 밑에. 이거 저 자율학습 하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전동기 돌아가는 거? 에? 이게 지금 원동기 같은 거 그런 소리죠 이게. 그죠? 얘들아, 이걸 뭐라 그러지? 그 딸딸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경운기. 나 가끔가다 경운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다 뭐 그런 거. 자, 그럼 이게 이전 등기 하죠.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 하죠. 이렇게 정해. 그럼 이렇게 등기하라는 얘기 이렇게. 근데 뭐예요? 근데 이런 놈 있죠. 1번에서 보존 등기. 얘가 이제 빠지는 거야. 중간에 빠지고 얘네 둘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그러면 이 두 등기부를 비교해 볼 때 요 등기는 요 중간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기를 뭐라고? 중간이 빠진 등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제목이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다. 네, 생략 등기. 자,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얘가 빠졌으니까 법을 위반했죠. 그래요. 법을 위반했지만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 해서 얘 등기를 말소신기 3번 뭐라고?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얘를 다시 뭐예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전 등기 뭐라고? 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병으로 또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왜? 얘나 얘 중에 누구한테 뭐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뭐가 부합된다면 실체관계가 부합된다면 얘가 세금을 몇 번 내야 되니까? 2번 내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얘는 나중에 처벌을 하고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교수님 중간 생략 등기 해도 돼요? 큰일 나지. 꼭 걸려. 그런 초보자들은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 믿고 사도 됩니까? 그건 되지. 이 등기는 뭐니까? 유효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요. 오늘은 이해 안 돼도 좋아. 이게 중간이 빠졌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야. 왜? 토지거래 말 그대로 뭐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명칭을 씁니다. 자, 토지를 뭐 하려면 토지를 뭐예요? 거래를 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라는 얘기는 토지에 대해서 그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뭐 하려면 거래를 하려면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 그래서 이게 무슨 구역이라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는 뭐예요? 자, 구청이나 군청 가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서 받아야 되죠? 이 지역은 허가서 뭐예요? 얘네 둘이 받았어요. 얘네 둘이 무효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보니까 글자가 쭉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불병 뭐예요? 3인이 중간이 생략된 생략 등기를 했다 쭉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무슨 단어가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단어가 보이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무효.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말이 이해가 됐으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무효. 중간에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그냥 무조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무효. 왜? 법을 근거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할 때도 허가서 내야 되고 얘네들이 할 때도 허가서 내야 되죠? 누군가 빠지면 무조건 뭐라고 이거? 법에 위반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의미가 이해됐으면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시험 문제 날 때 잘 나오니까 뭐라고 기억하라고? 토지거래 허가서 중간 생략 등기는 맨 끝에 뭐라고? 무효예요. 그러면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내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걸 다 외울 거 없어요. 낼 때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 허가서 낼 때가 언제냐면 일단 거래해야 되겠죠. 매매라는 거래를 해야 되겠지. 거래 안 하면 낼 필요 없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에 땅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내가 상속을 받았어. 상속받았죠? 그럼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전 등기할 때 허가서 내 안 내요? 안 내요. 뭐가 아니니까 상속은 거래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예요. 거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매라고 하는 거래를 해서 무슨 등기할 때? 매매라는 거래에서 이전 등기할 때.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지니까 지상권 등기할 때. 그다음에 여기 가니까 나중에 가 등기. 딱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허가서 언제 낸다고? 매매 이전 등기. 지상권 등기할 때. 가 등기할 때. 요 딱.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안 내. 예? 그 만약에 이외에는 안 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아까 매매라 그랬잖아. 거래 매매제. 그 유상거래예요. 증여로 받았어.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그거 안 내. 왜? 유상거래가 아니니까. 무상이잖아 증여는. 여러분 수용 받는다 그랬죠. 수용하죠. 수용. 그 수용해서 이전 등기 하죠. 그 수용해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 수용당해갖고 뭐예요? 이전 등기 해요. 그때 허가서 내 안 내? 안 내. 수용은 뭐가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해하면 돼요. 이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어느 때 내냐고 물어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 이게 기억나야 되겠죠. 거래 전등기 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외우면 돼. 그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10월달까지도 안 외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외워요. 그러면 10월달까지 안 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매년을 기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왜냐면 그때까지 안 외우면 전국적으로 혼자만 안 외우는 거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공부할 때 안 써도 돼요. 지금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많은 걸 가르쳐 드리면 머리가 그 부하가 됩니다. 부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그 대항력 얘기하면 이 주택의인도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 주택의인도 하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민법 몇 조에 621조에 뭐냐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뭐예요?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임대인이 등기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래서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임차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 가면 안 되지요.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뭐 하고 가야 돼요? 등기해놓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자 이렇게 공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절대 처음에 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초과정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효요건에서 중간세 등기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 아까 효력 봤죠? 효력이 그런 효력이니까 넘기세요. 자, 등기기간과 설비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겠어요. 답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온 것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쭉 넘기세요. 등기부는 나중에 이 아파트는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차차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 단독 건물 있죠? 이 단독 건물은 뭐예요? 단독 건물은 항상 뭐예요? 이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하나니까 이 표제부가 하나예요. 표제부 하나죠? 근데 뭐가 있어요? 갑구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 있죠? 표제부가 하나예요. 근데 아파트는 자 만약에 뭐예요? 토지 위에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 건물이란 말을 써요.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이란 말은 뭐냐면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일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천정하고 사방면을 구조상 이용상 독립을 시켜갖고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산다 그러면 구조상 이렇게 천정하고 이렇게 사방면이 다른 아파트하고 다른 자기 집하고 이렇게 구별돼 있죠. 그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입구가 하나예요. 그 여러분 그 학원 올 때 아파트 사시는 분은 내 집 문 열고 나와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와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 문 열고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몇 년도에? 84년도에 법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뭐예요? 주택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자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원래는 하나하나씩 파는 거죠. 부동산 하나씩. 근데 일동 건물이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를 만약에 파는데 아파트 한 동을 판다 그래요? 아파트 한 채를 판다 그래요? 한 채죠. 한 동이라고 파면 하고 오지 마세요. 그 재벌이지 그게 한 동 파는 건. 그러면 원래 법에는 하나하나씩 팔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뭐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큰 건물 하나 중에 일부만 팔 수 있다는 얘기, 내 것만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어 놓을 때 이 큰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건물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자기 건물에 표제부가 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아파트는 뭐가?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입니다. 일동 큰 건물 표제부도 있고 뭐예요? 각자의 뭐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구분 건물은 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틀려요. 왜? 무슨 말이 빠졌어요? 구분 건물 표제부란 또 하나의 표제부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고? 두 개다니까.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예요? 두 개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거 이제 이해시킬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구분 건물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갖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은 이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구분 건물은 이 구분 건물을 전부 있죠?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가 뭐냐니?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무슨 드라마 중에 이게 건물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건물에 보면 옥탑 있죠, 옥탑. 그 옛날에 무슨 걔 탤런트가 누구더라? 그 무슨 예비 합격생입니다. 그 김내원. 그래서 뭐 김내원이라고 있어, 걔. 그래갖고 뭐 그때 드라마 옥탑방 고양인가 뭐 그런 거야. 그놈은 뭐예요? 연애질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막 그 신림동에 뭐예요? 그 시골의 지방에서 그 드라마 보신 부모님들이 다 내려오라고 시키더니 이 얘는 놀면서도 해보고 싶은데 너는 5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농사지면서 뭐예요? 200만 원씩 그냥 그 고시위원 비용 줬는데도 합격도 못한다 그래갖고 그때 한 2만 명 이상이 그 볼때리 쌌는데 그런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러면 자 뭐냐면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중공사 떨어지기는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옥탑죠, 옥탑. 이거 분양하죠? 분양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걸 산 사람은 뭐에 관한 권리가 없는 거야?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샀는데 뭐가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 이 구분 건물은 전체를 다 묶어놓고 만약에 너가 구분 건물 살려면 등기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1층에 살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애가 그 남자애들만 그 7살, 6살 연년생을 한번 키워보세요. 걔네들이 이렇게 조심스레 이게 걷겠어요? 뛰어다니지? 그러면 꼭 걔네들이 뛰어다니면 꼭 밑에 층에 누가 살아?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꼭 살아. 그래서 꼭 뭐예요? 꼭 올라가고 애들 본인은 옛날에 그랬으면서 애들 어떻게 키워? 막 이런 얘기죠. 1층 살아야 되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건물이 몇 개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등기부가 이렇게 4개만 묶여 있으면 하나는 뭐예요? 옥탑이니까 그 부동산 사라고 사지 말라 이렇게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는 뭐예요? 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 전부. 항상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그냥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이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289페이지 보세요. 자, 289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거기 종류 밑에 3번에 그래서 있죠. 등기부의 편성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는 권리객체인 한 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적 편성주의를 취해요. 프랑스는 인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프랑스에 이렇게 신호등 있죠, 신호등. 그 신호등 보게 되면 이 신호등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딱 신호등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남자 그림뿐이 없죠. 그 프랑스 가면 여자도 있답니다. 왜 여자들이 데모하는데 왜 신호등에 여자는 없냐고 막 데모해갖고 그 반은 다 뭐가 그랬어요? 여자가 그려져 있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신호등 지켜요? 그냥 그래서 남자만 그랬는데 그 프랑스는 인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등기부를 만들어놔도 그 사람 주소지에 인간 중심의 인적 편성에 그 사람 주소지에 사는 주소지에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토지 건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부동산이 중요해요. 사람 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세. 그래서 사람은 어디 사는지 몰라도 그 등기부는 항상 어디에 그 부동산이 있는 관할 있죠?
제주도에 땅이 있으면 그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만들어 놓지 절대 그 제주도에 땅 있는 서울에 절대 등기부 안 줘요. 무슨 얘기 하시죠? 그래서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래서 뭐라 얘기한다? 물적 편성주의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자,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등기부를 철회낼 때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뭘 둔다고? 한 개의 기록을 둔다라고 규정해서 물적 편성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1부동산에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원칙이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사람들이 오시면 항상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몇 개라고? 하나의 기록을 둔다. 이건 여러분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근데 그 아래 이제 뭐예요? 뭐가 있어요?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원칙 나오죠? 그래서 등기법은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뭐하는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 동그라미 뭐예요? 전부의 한 개의 기록을 둔다. 예외를 뒀다 그랬죠? 그래요. 그런 내용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뭐 시간이 많이 가네. 뭐 더 하고 싶은데요.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끝이고 또 이제 다음 주가 며칠이죠 이제? 12월 달이죠 이제. 제 얼굴이라 좀 기억해 주시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얼굴이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책은 그냥 이 책 그냥 쓰는 거죠? 그래요. 그 아무거나 괜히 또 이 1월 달부터는 저 세법하고 뭐 공시법하고 겹쳐라 하니까 아무 책이나 그러니까 아예 자신 없으신 분은 캐비넷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할 건데 책이나 제대로 갖고 다녀야 되니까. 자, 하여튼 저 얼굴이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12월 달 두 번째 주에 뵙겠습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네.